안녕하세요. TNL입니다. 5월 6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뭐 앨런이 그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해명의 메시지를 전했죠. 하지만 그래도 찜찜했는지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승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인플레 금리 상승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앨런의 금리 인상 발언이 음, 그러니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약간 시장의 완화를 주기 위해 미리 한번 간을 본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필연적이고요. 금리 상승 이야기는. 어쨌든 그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달러나 미국채 이런 거는 지금 무난한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왔죠. 코스닥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버텨주다가 많이 빠지고 지금 백신이든 키트든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비교적. 그러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되려 더 큰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대로 코스피는 이대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3200을 돌파해서 우상향을 해줄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우선 20선 부근이 딱 마침 1000이네요. 1000. 과연 1000스닥을 다시 노리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주도 섹터는 일단 철강주들이 또 튀어나왔죠. 철강주들이 죽을 것 같이 굴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또는 데이트레이더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NI가 오늘 단기과열 끝남과 동시에 이런 화끈한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이런 우선주들, 성문전자 우, 건설 우, 전선 우, 신원 우, 이런 우선주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보일 때에도 어떤 사실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게 품절주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반응 오는 거는 말씀드렸었죠. 품절주, 반일주, 방산, 또 이런 우선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반응이 오는 종목들이 꼭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동전주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고 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 중에 하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금요일이죠.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우선주도 많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금요일 일주일 중에 투심이 가장 약한 금요일 내일은 저는 블로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인 매매 다음 주부터 살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지켜보는 매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는 거 박스 바닥 지지 낙폭 과대 갭 이거는 그냥 그때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들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뉴스랑 종목을 오늘은 간단하게 보자 하고 말씀드린 게 자, 요거 살짝 볼게요. 여기 저희가 어린이날이라서 사실 얻어맞질 않은 거죠. 어린이날이라서 휴장 때문에 어떤 소나기는 피해갔다. 아주 우연히 옐런, 미 재무
장관 과열 막기 위해 금리 올라야 할 수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다음날 꼭 그런 건 아니다, 갈드제트로 그러면 할지도 모른다, 약간 한 발을 뺐지만 이게 이제 시장을 공격하는 창이 될 것 같고,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 미국 4월 민간 고용 74명 증가, 경제 회복 탄력받아. 그러니까 경제 회복 기대감이랑 금리 리스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당분간 장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이유로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뉴스를 계속, 소식을. 그리고 그때 백신, 제가 백신 이 영상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백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로 백신 허브 거점으로 하느냐 마느냐,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마느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 미국 백신 기업들을 누르고 과연 이 지재권을 면제하는지, 지재권을 포기하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공급 확대 길 열리나 뭐 이런 소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재권 면제 지지 여부의 질문에 오케이. 하지만 뭐 이게 뭐 바이든이 오케이 한다고 뚝딱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mRNA 그 공정을 짓는 게 다른 바이오 의약품보다는 짧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6개월? 근데 오늘은 또 내용은 같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조금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뉴스들도 나왔는데, 사실 6개월이 저는 되게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꼭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이거 백신 정리했던 거 살짝 볼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차트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이 화요일, 목요일 크게 반등을 했으니까 뭐 어지간한 종목은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뭐 녹십자, 제가 모더나의 어떤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고 했던 녹십자, 뭐 ST팜도 ST팜, 요거는 LNP 기술, 충진 포장 기술, 이 관련 과연 그 모더나가 자기들이 다 해먹고 충진 포장만 맡길지 LNP부터 맡길지 해서 보자고 했던 종목, 요 라인 뭐 가까스레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보건복지부에서 도입 계획 없다 라고 하면서 5월 4일날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할 때 그 백신 영상을, 그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지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러니 오히려 차트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반등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트론, 얘네는 사실 저는 이런 건 길게 보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더 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아무튼 요 종목들 체크하시고,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스웨즈운하 별거 아니야, 이젠 인도발 해운 쇼크 닥친다. 이게 뭐냐, 인도 코로나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이 배에 오를 선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도가 필리핀, 중국과 함께 가장 선원을 많이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일할 사람들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 때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과연 이 해운 쇼크 또 오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웨즈 운하 관련주가 지금 저도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요거 한번
적어놔야겠어요.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거는 따로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 재팬 상장 검토 중. 카뱅 페이는 절차 돌입. 카뱅은 이미 그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어요. 4월 27일인가 뭐 그때. 그래서 보통 그게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 이 카카오페이 관련 주들은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운시큐어 요 구간, 요 박스 구간, 요 3일 4일 월화 때 개인들은 다 포기하는 구간에 외인이 다 집어갔죠. 오늘 양봉 나왔네요. 드림 시큐리티. 제가 이거 정리한 거 그때 보면은 뭐 일단 라운시큐어는 카카오페이 그 생체 인식 그거 엮여 있고,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둘 다 엮여 있습니다. 뭐랄까 실적도 그렇고 재무 상태도 드림이 조금 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근데 뭔가 그냥 끼만으로 봤을 때는 라온이 앞서지만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드림. 또 어제 오늘 반등은 또 드림이 세게 나왔네요. 근데 지금 요때 4월 22일 각자의 그걸 보면은 라온이 확실히 그 순간적인 파워는 있었죠. 어쨌든 요렇게 종목 2개 카카오 관련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 또 홍남기 분양 규모 최다. 제가 뭐 홍남기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관련해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봐야 한다. 이거는 그냥 집 문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대선 앞두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올 건데, 그래서 오늘 저 소식 때문인지 뭐 NX 뭐 이런 것도 싹 들어왔죠. 종가 끝까지 꽉 채워줬네요. 저희가 NX랑 꼭 세트로 봐야 한다는 거 뭐 말씀드렸었죠? 한국가구는 오늘 윗골이 주고 나왔는데 과연 NX가 먼저 또 치고 나가면 한국가구가 그 뒤를 쫓아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시멘트 이쪽도 꼭 본다고 했는데 뭐 자리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절대 짧게 볼만한 그런 애들은 아니라서 일단 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한 그 섹터들도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 그 인비지어터 이름 뭐였죠? 인저니어티. 이 소식으로 제가 계속 네온테크랑 베셀 보자 막 이랬었는데 그냥 계속 간만 보다가 장 무너짐과 동시에 한 번에 무너졌죠. 근데 오늘 간밤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뉴스가 3시에 나오네. 새벽 3시. 362조 플라잉카 시장 잡아라. 오너 3세들 하늘길 대전 UAM 새 먹거리 육성. 대한항공도 갑자기 뛰어들었죠. 현대차 한화 3파전. 자, 오늘 시장 초반에 갭 뜨고 주저앉았다가 양전하면서 양전 살짝 하는가 하더니 요만큼 빠지고, 저는 이게 사실 강하게 갈 만한 섹터 재료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갭 뜨고 심하게 빠졌지만 금세 양전을 하는 거 보고 시가만 지켜준다면 다시 갈 만한 흐름을, 그런 재료를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평선 밑에 있는 거 이평선 위로 갭 뜨고 이 갭을 깨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선 조금 뜨뜻미지근하니까 저라면 4,000원 4,000원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4,000원을. 이렇게 제가 항상 가격을 얘기한다 해도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최대한 이런 거를
조심하려고 하지만 종목을 보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자꾸 보게 되니까 언급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절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지금은 4,000원이라 봤지만 내일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볼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듣고 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눈에 밟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풍력이랑 대북주인데요. 북한이 얼마 전에 조금 공격적인 또 액션을 살짝 취해줬죠. 근데도 자, 사실 저는 일단 미국이 북한에 약간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리액션이 없죠. 1년 넘게 외교 채널 침묵. 근데 차트를 보면은 아난티 대북주의 어떤 그 대장이죠. 대장 아난티로 데아티아이. 저는 딱 이 두 가지를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수상해요, 차트가. 오늘 간만에 양쪽에 그 외인들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딨지? 근데 제가 이거 언제 썼더라, 이 글? 4월 18일 2시 24분 평일이었나? 평일이었으면 아무튼 뭐 장중에 쓴 글 같은데, 여기서 사실 이 종목들 보면은 제가 그때 뉴스 또는 차트로 오는 관심 종목 해서 썼는데, 뭐 S맥 말고는 솔직히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아니지만 S맥도 사실 어느 정도는 가긴 갔죠. 장기 입형 한번 터치해줬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흐름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패스하고,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아난티, TI 적으면서 김정은의 행보가 너무 조용해서 느낌이 좋지 않지만, 온전히 차트로만 봤을 때 정말 아래는 짧고 위는 크게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4월 18일이 언제죠? 4월 18일이 일요일이구나. 오케이. 4월 18일 일요일. 그러면은 요때 요 캔들을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한 거네요. 요 캔들. 그럼 뭐 다음날 갭 뜬 거를 그냥 생각해도 10%가 지금 올라왔네요. 10%가. 어쨌든 뭐 지금 뭐 이야기가 갑자기 산으로 갔는데, 북한 이 대북 관련주 혹여나 주말에 리스크가 사실 있습니다. 주말에 헛소리를 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주말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로만 봤을 때는 빅텍과 아난티 둘 다 좋아 보이지만 약간 대북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주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이게 조금 오늘 풍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 관심 종목 추가했는데 문 대통령님께서 삼면이 바다, 바람, 에너지, 강국 가능, 울산 해상풍력 전략 보고 뉴딜 행사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단단하게 들어왔어요. 단단하게. 요 풍력 꼭 한번 추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뉴스랑 차트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야기 살짝 가볍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기존 관심 그 섹터 요 요약은 그 이거는 어제 얘기고, 뭐 요약 아까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랑 뭐 달러 무난한 흐름, 하지만 금리 인상 이슈는 과연 단순
해프닝일까? 저는 의미 없는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앨런이. 그러니까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금리 인상으로 제주은행이랑 흥국화재 두 개 챙겨볼 것 같아요. 자, 뭐 저출산 퀴즈, 저출산 퀴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아가방 요 자리 5,100원 지켜주면은 얘는 계속 관심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별주죠. 반도체 오늘 간만에 그 텔레 칩스, 제가 이 반도체는 계속 빠질 때도 사실 그렇게 딱히 걱정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오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텔레 칩스가 그 차량용 MCU 개발하면서 생산 뭐 그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밤에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텔레 칩스가 그냥 버젓이 써 있길래 저는 그냥 조금 냄새가 나갖고 요거는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강하게 가더라고요. 텔레칩스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횡보를 하다가 뭐 기어주다가 갈지 뭐 그럴진 모르겠지만, 얘네도 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깊은 하락은 또 없지 않을까, 금방 또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한번 내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그 상장, 예비 상장 그 청구 심사 냈다고 했죠. 제출 6월 말에 아마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섹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창투사 제가 오랜만에 하단에서 수급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장중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장 마감은 좋더라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뭐 DSC 인베스트먼트. 전 개인적으로 약간 DSC가 조금 차트상보다는 그냥 끼 자체, 얘가 은근히 끼쟁이거든요. 얘 한번 챙겨보시고, 메타버스, 제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에 왜 봤냐, 하나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차트상으로 여기 대상승 나오기 전에 갭 자리까지 빠질 거 다 빠지고 화요일 목요일 반등장에서 그냥 양봉 출현했습니다. 뭐 오늘 5일선 위에서 마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5월 말에 싸이월드 재오픈 앞두고 메타버스가 또 한번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침 얘네들이 다 자리가 좋기도 하고 딱 상승 나오기 그 이전 자리에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주들 정리해 봤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따로. 자, 마켓컬리는 뭐 세모, 로봇은 오늘 중요한 자리, 오늘 휴림 로봇 드디어 시세 나왔죠. 또 제가 요 자리에서 계속 관심을 갖던 거, 저는 뭐 짧게 먹고 나왔지만 오늘도 강하게 간 거, 과연 이 상승세 이어서 장기평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유진 로봇, 저는 유진 로봇이 좋다고 했었죠. 뭔가 자리가.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앞에 이 갭들 다 채우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하락을 멈춰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세우면은 충분히 어떤 시나리오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가 있죠? 저희가 살펴봤던 거. 디지털 화폐. 뭐 이거 재개발 재건축 아까 말씀드렸었고, LG전자 및 관련주는 조금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LG전자랑 뭐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 얘네들. 디지털 화폐는 조금 조용하죠, 요즘 소식이. 근데 얘는 결국에는 한은도 이 CBDC 이야기에 있으니까 쉽게 아예 시장에서 잊혀질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 조용한 구간을 참고 버티면 반도체처럼 금방 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를 보면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여기서 진을 뺄 것 같아요. 이 가격 부근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테마를 보고 저는 드는 생각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아요. 활 시위라고 할까나? 뭔가 그냥 땡겨지다가 툭 하고 지들끼리 끊어질지, 아니면 이 윤석열, 이재명하고 윤석열에서 저는 윤석열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 같다. 뭔가 금방 터질 것만 같아요, 위로. 근데 뭐 이런 팽팽하게 당겨진 게 위로 안 터지면은 픽 아래로 꺾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차트로 보면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 종목 요약도 여기서 마쳐 보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한 주에 매수세가 가장 약한 금요일. 내일은 뭐 저는 무리하지 않는 매매를 할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장 계좌 따뜻한 계좌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성투하세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